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조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예상입니다.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요, 늘 하는 게 예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네, 과거를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네, 이 예상을 하다 보면은 맞았는데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았는데 틀리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취업할 것은 확실하다. 네. 취업할 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요 상담가도 그렇고요, 내담자도 그렇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다면은 A라는 기업이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게 웬걸 B에 취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이사 갈 게 너무나 확실하다. 그래서 이사를 가겠구나 하고 이제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사를 안 해요. 근데 그럴 리가 없었는데 회사가 이동이 되면서 내가 다른 데로 출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맞았는데 틀리는 거죠. 아무튼 취업할 게 확실한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A 기업을 계속 준비해 왔거든요. 그럼 이제 A 기업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B 기업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는 이사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이사를 해서 내가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물론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은 언젠가는 이제 그러한 오차도 줄여 나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결국에 그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오차가 왜 생기는지 한번 보면요, 우는 그 흐름을 이야기한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람들이 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입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입하고, 이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내가 이사 가는 걸 거야. 또는 나는 A 기업을 취업 준비를 해왔으니까 틀림없이 A 기업일 거야. B 기업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즉 이 희망사항에서 그 오차가 자꾸 생기더란 말입니다. 물론 이제 취업했으니까 좋은 거고, 이사는 못 갔으니까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네. 물론 이제 혹자는 사적인 이동, 뭐 공적인 이동, 그거 하나 구분 못하냐,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또 명리라는 게 그 어떤 명식의 생김새마다 조금씩 달리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판단이 조금 쉽지 않은 명식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이렇다라는 거죠. 어떤 이 희망사항들이 개입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오차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희망사항 없이 그냥 단순히 제가 취업합니까? 또는 제가 돈을 법니까? 또는 제가 혼인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그거는 어쩌면 오차가 없게 맞출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지금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경찰 공무원이 꼭 돼야 돼요. 그럼 이번 달 몇 월에 시험이 있으니까 저 경찰 공무원 되겠죠? 하고 보면은 그 달에 붙는단 말이에요. 붙는데 미세하게 보면은 이건 경찰 공무원이 아니신 것 같은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차마 말씀 못 드리죠.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은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제가 경찰은 못 됐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대단히 좋은 보안업체에 취업이 돼서요,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의 희망사항, 뭐 저도 역시 상담 드리면서 이 내담자분이 정말 잘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오차로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희망사항은 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거죠. 결국에는 욕심입니다. 제가 학원 생활하면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언젠가부터는 뭐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아이들을 많이 도와왔어요. 당연히 이제 몰래 도왔죠. 몰래 도왔는데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뭐 또는 동료 강사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나도 언젠가는 당신처럼 사람들 도와줄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런 거야말로 이 오차를 만들어내는 희망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그때 당시 참 많이 느꼈던 감정인데요. 속으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보다 더 지금 못 사는데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데요. 근데 선생님은 대체 언제 그렇게 하실 거세요?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해왔었거든요. 그거는 욕심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냥 언젠가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언젠가 돈을 많이 벌고 여유가 되면은 누군가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뭐 나중에 이분들이 누군가를 돕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10년 뒤에 만나도 똑같은 이 말씀을 하세요. 형님 저 10년 전에 그래도 사람들 좀 돕는다고 하셨는데 요즘 돕고 계시나요? 야 동상 말도 마라. 아직도 내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내 다음에 진짜 사업 잘 되면 언젠가 진짜 사람 꼭 도와줄 거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생은 참 성공했어. 나 갈게. 막 이거 이제 고급 수입 세단 타고 이제 막 가요. 글쎄요. 그거는 자기 욕심이 아닐까요? 오히려 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인보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런 거 생색도 안 내요. 그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나하나씩 조그맣게 도와주시는 분들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젠가 돈이나 여유가 되면 도와줄 거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가 안 좋은 시절에도 도울 수 있었지만 그때 돕는 것보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면 도와주려고 했고 지금 그래서 더 큰 금액으로 사람들을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훌륭하신 분들도 진짜로 계세요. 근데 아닌 분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분들 돕는 분들 보면요. 그렇게 드러내지도 않고요. 또 이분들은 그렇게 괴로워하지도 않으세요. 물론 사람이니까 아프고 힘들 때는 소주 한 잔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괴로워하지도 않으세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고 보니까요. 욕심이 만들어내는 오차에서부터 드러나더라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바로 욕심이 만들어내는 오차더란 말입니다. 나중에 저도 나중에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조금씩 아름아름 도우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언젠가는 이렇게 되면요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더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떤 욕심, 끝이 없이 팽창해가는 욕심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환경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요. 명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 나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것을 보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왜 그런지는 공부해보신 분들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뭔지도 아시죠? 나의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그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요. 아마 어쩌면은 정말 100%에 가까운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욕심을 내려놨다고 내가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루하루 그저 묵묵히 어떤 한 가지 일념을 향해서 꾸준히 묵묵히 천천히 가더라도 정도를 걷는 분들이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의 인생도 괴롭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굳이 명리를 배우지 않더라도 본인의 인생을 100%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점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부터도 배워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욕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길과 흉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결국 이 길, 흉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는요. 욕심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귀신이니 구신이니 용신이니 희신이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잖아요. 사주 보면서.
근데 그러한 글자들은 결국에 이 욕심이 만들어낸 기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때로는 일이 되지 않을 때 잠시 슬플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의 의미를 찾고 다시 일어선다면 결국에는 또 내가 열망하던 일들이 언젠가는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그냥 마치 의사되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러지 말고요. 그 시간에 하루하루 착실히 또 성실히 타인에게 피해 입히지 말고, 주변에 그런 경우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맨날 막 평판도 좋고 막 입버릇처럼 막 사람들 아끼고 잘 챙기고 그러던 사람이 본인이 가장 힘들어질 때 정말 미안하다, 이번 한 번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 네가 오래된 친구였지만 이번에는 너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어, 날 용서해줘, 언젠가는 꼭 갚을게,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갚을까요? 안 갚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나는 그동안 평판이 좋았으니까 한두 번쯤은 이렇게 남을 이용하고 남을 무너뜨려도 괜찮아,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저 친구한테 보답하지 뭐. 똑같잖아요. 언젠가. 그 언젠가는 없다라는 거죠. 그럴 시간에 내가 아무리 궁지에 몰리고 힘들고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 누구한테도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 애쓰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분들이 결국에는 기륭이라는 이 단어와 가장 거리가 먼 분들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는 영상 길이를 그래도 한 15분이라도 종종 좀 늘리도록 해봐야겠어요. 네. 네,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